안녕하세요. 써니쌤이에요. 인권과 직업윤리, 노인의 인권, 장기요양 제도는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재가 서비스에서 이루어질 때 노인의 인권 보호, 그렇죠. 자기가 사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게 재가 서비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내가 살던 집, 익숙한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죠.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의 치료, 예방,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재가 서비스를 통해 노인이 익숙한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요양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시설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시설 입소에 따른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리를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라고 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설에 입소하실 때 그렇죠. 그 시설과 관계된 정보를 제공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시설에 바라는 욕구가 있어요. 니드가. 그러면 그 니드가 서비스에 반영되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비록 집단 생활을 하더라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생활과 관련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내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종교적 차별을 받지 않고 종교적인 활동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 입소 전 단계에서 그렇죠. 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서비스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은 시설과 관련된 카페, 블로거, 그 다음에 밴드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공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내 책자도 만들어서 보여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있을 때는 친절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자, 입소를 계약할 단계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 권리,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절차, 운영 규칙, 규정 등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안내를 한번 쭉 살펴보는 거죠. 라운딩을 하도록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입소를 결정할 때 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한다는 것이 이론적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자녀들이 주로 결정에 많이 관여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러갈 때는 노인 스스로가 입소 여부를 결정한다. 자,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입소 노인을 선별해서 받을 수는 없다. 선택할 수는 없다. 입에 맞는 분만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는 서명 후 당사자들이 각 한 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생활 단계에서는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어르신마다 욕구가 다 다르죠. 그 욕구를 충분히 어세스먼트 사정하고 면밀히 꼼꼼히 살펴서 서비스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생활실에 개인 물건을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개인 수납장을 제공받을 권리도 있다. 그리고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대상자들은 65세 이상이고 그리고 노인성 질병자이고 거동이 불편하고 또는
사진은 멀쩡하다 하더라도 명령을 내리는 중앙센터에 문제가 온 인지저하, 진압력 장애, 진압력 저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반적인 노인보다 더 잘 다치고 감염도 더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의 기본은 안전한 거예요. 365일 안전하게 돌봐야 된다. 그리고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시설의 기본이죠.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선선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도 제공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그렇죠. 나에 대한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는 안 되지만 활용할 일이 있을 때는 동의를 구해야 된다. 정보 제공 동의서 사인 받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면회를 왔을 때 우리 어머니 좀 어떠신가요? 우리 아버님은 요즘이 어떠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성실히 답변을 해줘야 되고 그와 관계된 정보를 열람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소 시에 입소하고 지내시는 시에 그렇죠. 그 와중에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돌봐야 되냐. 그렇죠. 존엄하고 귀한 존재로 돌봐야 돼요. 그래서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과 그곳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이와 관련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이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모두 다 존귀하죠. 하찮은 생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찮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구나 특별하고 스페셜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스페셜하게 모실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존귀하게 모실지에 대해서 끝없이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센터에서도 교육을 많이 받지만 특히 사이즈가 큰 시설에서 일을 하시면은 인권교육, 그 다음에 그 수발과 관련된 교육들을 상당히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몇 년 일을 하고 나시면 정말로 이쪽 요양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탈바꿈하신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자,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종교가 시설장과 대상자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받거나 학대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학대가 의심이 되거나 학대를 목격하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도 있죠. 그 다음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자, 치매 어르신, 그 다음에 이제 상태가 많이 나쁘신 분들은 몸에 이제 뭐가 많이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요. 중환자실에서. 그러면은 무의식 중에 그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이게 뽑습니다. 그러면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동안에 또는 너무 많이 이제 자꾸 뽑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우리 간호사들은 의사의 오더 하에 치료적 억제를 해요. 그래서 치료적 억제는 신체적 구속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를 치료적 억제라고 해요. 그래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 치료적 억제를 하는 것은 구속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다채로운 반찬을 제공받고 다양한 영양급식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당뇨가 있어요, 고혈압이 있어요, 신부전이 있어요. 그에 따른 그렇죠. 질환에 따른 개별화된 스페셜한 식단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기저귀를 꼭 채워야 한다면 그렇죠. 꼭 필요하신 분에게만 사용을 한다. 왜냐하면 이 기저귀를 착용을 하게 되면은요, 치매가 더 악화가 되거나 또는 이제 기저귀는
이 피부에 공기순환, 그 공기를 가둬놓죠. 피부도 숨을 쉬는데, 그래서 끄급하게 돼요. 끄급하게 되니까 기저귀를 차신 분은 차지 않는 분보다 엉덩이 욕창이 호발하게 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시는 건강식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강식품이 이분이 갖고 있는 질병에 큰 위험이 되지 않는다면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수준이 높은 서비스를 줘야 하기 때문에 시설장과 그곳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국가가 지정한 직무교육, 그 다음에 수발과 관련된 그 서비스 교육을 잘 받도록 한다. 그래서 직무를 향상시키는 교육을 장려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입소비용 미납 경제적 이유로 서비스 이분이 좀 몇 달 동안 그 본인 부담금이 미납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를 몇 가지 제한하고 준다든가 빼고 준다든가 또는 함부로 하대를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 안에서 모임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그 다음에 문화활동도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면회에 오시는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시설에 계신다고 해서 365일 시설에 계시는 건 아니에요. 나 집에 잠깐 다녀오고 싶어요. 외출됩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는 나 아들네 집에 가서 자고 오고 싶어요. 외박됩니다. 그런데 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오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인, 이 어르신께서 이 시설에 오기 전에 절을 다니신 거야. 그런데 내일이 4월 초파일이에요. 그러면 복지사 선생님에게 말을 하시는 거죠. 여보세요. 제가요, 이 시설에 오기 전에 원래 절을 다녔어요. 그런데 시설에 온 뒤로는 절에를 못 갔어요. 그런데 내일 초파일이니 제가 잠깐 절에 다녀오고 싶어요. 그러면 복지사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잠깐 모시고 갔다 오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목사님이 하는 데니까 이제 절 같은 데 다니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개인 사물함을 하나씩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음식이 갑자기 너무 맛이 없어졌어요. 조리하시는 분이 바뀌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불평을 표현하고, 그리고 어머 그러세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퇴소 단계에서는요, 아까 입소도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시설에서 나가는 것도 가능하면 당사자인 노인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인 학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